그럼 이번에는 올리지오 대 써마지 과연 뭐가 다를까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꾸며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를 한 번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리지오를 2번 받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좋기는 합니다. 올리지오랑 써마지 중에서 어떤 거를 더 먼저 받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 이용석입니다. 원장님, 저번에 올리지오 콘텐츠들이 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인데요. 아, 네, 좀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댓글을 보니까 예. 올리지오와 써마지를 비교하는 질문들이 좀 몇 개 있었고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영상 속에서 올리지오를 부천 써마지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올리지오, 가성비 써마지로 분류하는 국산 장비죠. 그럼 이번에는 올리지오 대 써마지 과연 뭐가 다를까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꾸며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올리지오랑 써마지에 대해서 비교하기 전에 우리 리프팅 장비의 양대 산맥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초음파, 흔히 하이프라고 하죠. 초음파 기계인 울세라가 있고요. 고주파 중에서도 단극성 고주파에서 최강자인 써마지가 있습니다. 단극성은 뭐지? 일단은 오늘 단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단극성, 들어간 곳과 나가는 곳이 있는 것을 단극성이라고 하고요. 양극성은 들어간 곳과 나가는 것이 동일해요. 내가 이게 단극성인지 양극성인지 어떻게 아냐? 간단합니다. 패치를 붙이거나 단자를 손에 쥐고 받는 고주파는 모두 다 모노폴라 방식, 즉 단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단극성인 써마지가 리프팅 시술 고주파 중에서 제일 유명한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단극성은 얼굴로 들어가서 어디론가 나가요. 즉 직진을 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고주파 방식이 단극성입니다. 그래서 써마지가 다른 고주파 방식과는 달리 상당히 깊은 진피층까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써마지랑 마찬가지 카피 제품인 올리지오도 이 단극성 등에 패치를 붙이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써마지와 마찬가지로 고주파인데도 불구하고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층까지 그리고 근막층까지 살짝 건드려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근본은 같은데 만든 나라가 다르고 오리지널이냐 카피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겠죠. 물론 또 카피라고 하면은 뭐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럴 텐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술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점점 더 오리지널에 굉장히 가까운 장비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깝다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게, 가까운 장비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산 장비도 이제 좀 비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가도 좀 올라가고 있다는 단점이 있긴 있죠. 그러면 둘의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통증감이 오히려 올리지오가 좀 덜해요. 그러니까 써마지 같은 경우는 세대가 바뀌면서 통증감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나 단자가 좀 작았기 때문에 똑같은 열을 전달하는 데서 훨씬 뜨거웠어요. 4세대가 되면서 단자도 좀 커지고 쿨링 시스템도 더 좋아졌는데요. 올리지오가 타겟팅한 카피는 실제로 4세대이기 때문에 단자가 4세대 크기랑 똑같고 쿨링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훨씬 더 덜 아프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죠. 시술 방식은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데 핸드피스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올리지오가 핸드피스가 좀 더 가벼워요. 가벼운 게 무슨 관계가 아니라 원장님들이 다 근육이 이만해가지고 막 무거운 걸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오른쪽 왼손 다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피스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여러분들 얼굴에 더 적합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리지오가 조금 더 빠릅니다. 올리지오는 써마지에 없는 오토 모드가 있는데, 이 오토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원장님들이 너무 편해요. 압력을 눌렀다가 뗐다가 바둑판처럼 옆에다 뗐다가 하는 써마지 방식이 아니라 무빙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편하고 환자들도 받을 때 훨씬 더 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가격에도 혹시 차이가 크나요? 자, 국산 장비, 카피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처음에 오리지널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머리도 써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따라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투자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그래가지고 써마지가 올리지오 가격이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뭐 10,000원, 20,000원이면 2배라고 해봤자 10,000원, 20,000원 차이인데 그 정도 값이 아니에요. 이 2배라는 이상의 차이는 실은 엄청나게 심적으로 큰 금액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써마지를 한 번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리지오를 2번 받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좋기는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흔히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PT를 받을 때 몸짱이 되고 싶어서 하루에 12시간 PT를 받는다고 몸짱이 되지가 않아요. 차라리 1시간씩 12번을 나눠 받는 게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써마지랑 올리지오랑 그렇게까지 막 몇 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가성비 좋은 올리지오를 한 번, 두 번 더 받는 게 좋고요.
얼굴형이 이렇게 살이 없어갖고 쏙 들어간 타입이 아니라 얼굴 살도 좀 있고 올리지오도 받고 싶고 울세라도 받고 싶다면은 차라리 써마지 한 번 받는 가격으로 올리지오랑 울세라 또는 올리지오랑 슈링크를 섞어 받으신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올리지오를 제가 받아봤는데 올리지오를 받으면서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고주파 장비는 실제로 닿자마자 열이 올라갑니다. 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게 화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고주파 장비는 이 열 센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열이 너무 올라가거나 또는 접촉면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떨어졌을 때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때 경고음이 울리면서 그 샷이 꺼집니다. 올리지오가 써마지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환자분 중에서 이제 써마지를 받으시던 분이 올리지오를 받을 때 뭐냐고, 써마지 받을 때 그렇게 경고음 잘 안 울렸는데 왜 올리지오 받을 때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냐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올리지오가 써마지보다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고요. 그럼 뭐예요? 나 경고음 때문에 좀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경고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푸푸 하다가 삥 하고 튕겨 나가요. 근데 푸푸까지는 고주파를 쏘긴 쏜 겁니다. 푸푸하고 튕겨 나갔을 때 샷수가 카운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즉 내가 300샷을 받기로 했어 오늘. 그런데 중간에 경고음이 자꾸 나갔고 샷수가 나 엉터리를 받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고주파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쏘여졌고 샷수는 플러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주파를 내 얼굴에 쏘인 장점이 있기도 하죠. 올리지오가 받는 환자 군 자체 때문에 경고음이 더 잘 울리는 것도 있습니다. 올리지오는 실제로 우리 올리지오 모델분이시죠? 김소연님 같으신 분들이 받기에 딱 좋은 시술입니다. 얼굴 살이 별로 없고 그래도 탄력은 걱정되기 때문에 탄력을 좀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 올리기 위해서 받는 시술이 올리지오인데요. 올리지오를 받고 나면은 볼살 꺼짐이라든지 이런 건 좀 최소화되어 있고 탱글거리기 때문에 얼굴 살이 없고 굴곡이 좀 심하신 분들이 올리지오를 많이 받습니다. 굴곡이 심하고 얼굴 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접촉을 할 때 접촉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경고음이 안전하게 울리는 거고, 경고음이 많이 울리면 내가 얼굴살이 좀 없고 내가 얼굴 굴곡이 조금 심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고음이 울린다고 해서 원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올리지오가 기본적으로 좀 예민하고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이 손해를 보진 않는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가 받아도 괜찮나요? 나이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20대가 됐건 30대가 됐건 40대가 됐건 내가 탄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나 오셔서 올리지오를 받아가지고 콜라겐을 채워놓는 시술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러면 이 시술을 만약에 받았으면 올리지오 받는 거는 조금 피해라 하는 시술들이 있나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시술은 아무래도 필러죠. 필러를 요즘 굉장히 많이들 받고 계신데요. 내가 올리지오가 들어가는 부분에 필러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 필러가 올리지오의 압력에서 눌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말랑말랑한 필러는 그 압력에서 좀 변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러를 정착시키고 나서 올리지오를 받으시거나 또는 올리지오를 받고 나서 필러 시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킨 보톡스인데요. 보톡스가 열에 약해요. 근데 보톡스가 몸 안으로 흡수돼서 정착을 하는데 한 5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에 약한 보톡스가, 그것도 스킨 쪽, 피부 표피 쪽에 깔려져 있는 보톡스가 깔려 있는데 뜨거운 올리지오, 표피 쪽부터 열을 올리는 고주파 시술인 올리지오가 들어가게 되면은 열로 인해서 보톡스가 파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킨 보톡스를 받으시고 나서는 일주일 정도는 올리지오 시술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지오랑 써마지 중에서 어떤 거를 더 먼저 받으실 건가요? 저는 당연히 올리지오를 받을 거고 저희 가족들도 당연히 올리지오를 추천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뜻인데 나는 오리지널을 받고 싶어, 난 써마지, 어디가 써마지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써마지를 받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예산이란 게 한정돼 있고 같은 예산 속에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장비를 받음으로써 더 피부에 좋게끔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가성비 좋은 올리지오를 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올리지오와 써마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이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이뻐지세요.